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한 부동산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부동산 정보통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저희 부동산 정보통에서는요, 부동산 이슈 지역과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취재하고 그리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고 거기에다 경쟁력 있는 부동산 현장까지 안내해드리는 방송인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지역이나 또 상담 원하시는 계시다면 전화 문자 상담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153-2667, 013-3366-0110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부동산 정보통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나희 캐스터와 김미정 캐스터입니다. 먼저 김나희 캐스터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통 통통 튀는 캐스터 김나희입니다. 오늘 알찬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네, 통통 튀는 캐스터 만나봤고요. 이번에 김미정 캐스터 인사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현장 소식을 싱싱하고 생생하게 전달해드릴 캐스터 김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난리 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집중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부동산 정보통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 정보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동산 정보통 토픽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눈 뜨면 집값 상승, 일자리가 만든 부동산 신화입니다. 자, 이 지역 주제가 귀가 좀 솔깃해지는 주제인데요. 과연 어디 지역인지 김나희 캐스터가 다녀왔다고 합니다. 네, 눈 뜨면 집값 상승, 일자리가 만든 부동산 신화 지역이지만 현재까지도 진화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서울의 3대 업무지구 중 한 곳이기도 하고요. 소득과 일자리 규모 면에서 1위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소득자가 선호하는 업무타운이지만 주거시설은 부족한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대형 개발 호재를 앞두고 있어서 성장세가 더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부동산 1번지라고도 불리는 서울시 강남구. 서울의 3대 업무지구 가운데 가장 높은 소득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고소득자가 몰려있으므로 집값이 비싸고 부동산 전문가들 또한 일자리를 강남 불패론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남구 내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역삼역으로 나와봤습니다. 역삼역에 위치한 테헤란로는 고층 빌딩이 줄지어 있는 대규모 오피스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삼역 인근에 신규 분양을 시작한 역삼동 오피스텔 건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팀장님, 이 역삼동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 입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 테헤란로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임대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고, 테헤란로 같은 경우 국제금융 및 IT 기업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가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그리고 팀장님도 제가 내부를 둘러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당장 들어와서 살기에도 좋겠더라고요. 예, 지금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준공이 얼마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입주가 가능하시면 입주하셔서 모든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서 생활하시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부를 둘러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서 저도 들어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주거용 오피스텔 외에도 또 상가가 들어와 있잖아요. 예. 이 상가와 같은 근린 생활시설도 투자적인 부분에서 좀 유망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테헤란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테헤란로 주변으로는 많은 직장인 수요와 유동인구들이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꾸준한 사무실 임대 수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어서 투자적으로는 굉장히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강남 업무지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테헤란로에 있는 강남구 역삼동 알아보셨는데요. 현재의 편리성은 물론 미래의 자산 가치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이곳 강남구 역삼동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나희였습니다. 네, 3대 업무지구 중 소득 1위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바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김나희 캐스터? 네, 제가 지하철을 타고 현장에 갔는데요. 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아시죠? 다 알죠, 그 초록색. 네, 초록색 그 4번 출구에 제가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리상으로는 한 250m 정도 것 같았습니다. 네, 도보로 3분에 250m면 굉장히 가깝게 들리는데 직선 거리가 250m던가요? 아니요, 이동 거리로 250m였고요. 네. 아마 직선 거리로 친다면은 200m 이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역삼역 역세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항상 이렇게 집을 좀 보러 다니다 보면은 역세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은 좀 여기랑 거리가 먼 경우도 좀 많은데 정확하게 좀 역세권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역세권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역세권은요, 다들 아시다시피 뭐 기차나 지하철역이 주변에 있는 걸 말하는데요. 정확한 거리는요, 보통은 역에서 500m 반경 내외를 이야기한다고 하고요. 도보로는 5분에서 10분 안팎인 지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라희 캐스터님이 다녀오신 이 역삼동 현장 같은 경우에는 도보 5분보다 가까운 3분 이내였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지역은 초역세권이라고 좀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초역세권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사전에도 등재가 좀 돼 있다고 해요. 우리 미정 캐스터 굉장히 좀 공부를 많이 해온 것 같아요. 네. 자, 일반적인 역세권과 차별화 혹은 또 구분짓기 위해서 이 초역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자, 그럼 역삼역 초역세권이라는 강점을 좀 가진 이 부동산인데 주변 환경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역삼동은 강남권의 대표적인 사무실 밀집 지역이자 상권의 중심 지역인데요. 강남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국제금융의 중심인 테헤란로가 바로 이곳 역삼동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로를 통해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조성되고 있는 삼성동까지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는데요. 2호선을 이용하면 역삼역에서 두 정거장이면 삼성역까지 이동 가능합니다. 교통편을 보시면요. 아래에는 2호선이 지나고 있고 또 위쪽에는 황금 노선이라는 9호선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옆으로는 신분당선 그리고 분당선이 있어서 동서남북 어디로든 편리하게 다양한 지하철 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역삼동 인근에는요, 대형 업무용 빌딩 숲이 형성되어 있어서 하루 유동 인구가 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1, 2인 직장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요. 역삼동 주변으로는 강남역 상권이나 논현동 먹자골목과 신사동 가로수길,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 거리 등 강남권의 대표적인 상권들이 있어서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유동인구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렇게 되면 수요도 굉장히 많고 좀 살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야말로 슬세권, 요즘 뜨고 있는 세권이라고 합니다. 슬리퍼를 신고 주변을 좀 편하게 다니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슬세권으로 뭐 논현동, 청담, 강남역 일대를 누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게 들리는데 여기에서 또 더욱더 어마어마해질 거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강남 지역이 한때 임대료가 비싸서 기업들이 마곡이나 판교 등으로 옮겨가기도 했는데요. 최근 대기업들이 강남에 복합 사옥을 짓기로 결정을 하면서 강남을 떠났던 기업들이 리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서리풀 터널이 면서 강남권의 동서 교통 여건이 더욱 편리해졌는데요. 여기에 강남대로와 서초대로를 막고 있던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가 추진되면서 경제, 산업의 중심인 강남 업무지구와 법조타운을 중심으로 한 권력기관이 밀집된 서초동 일대가 하나로 연결된다면요. 그 시너지가 대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역삼동의 경우에는요. 테헤란로를 통해 삼성동과 바로 이어져 있는데요. 삼성동의 여러 호재 중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비즈니스 센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현대자동차그룹의 15개 계열사가 이주 예정 중이고요. 예상되는 고용 창출 효과가 무려 121만 5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호재가 있는 만큼 인근에 위치한 역삼동 부동산의 가치 상승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일단 그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나오면 아무래도 고용 창출이 무려 120만 명을 넘어간다 하고요. 일단 현재 또 강남 쪽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 두 개만 합쳐도 굉장합니다. 정말 큰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눠볼게요. 보니까 2, 3층은 좀 사무실로 쓸 근린생활 시설이고 4층부터 10층까지는 오피스텔인 것 같아요. 약간 주상복합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김미정 캐스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좀 저 같은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 좀 직장인들이 선호할 것 같은 지역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역에서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좀 줄어드는 장점도 있고 또 무엇보다 역삼역이면은 주변에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아서 지내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서울이 본가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방에서 올라온 경우에는 조금 몸만 들어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오피스텔을 좀 장점으로 꼽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저에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의 또 평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릴 것 같아요. 역세권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데요. 수요도 뛰어나고 실세권 부분도 눈에 띈다는 점이 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거주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실거주도 좋지만 또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김미정 캐스터님 말씀처럼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임차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테헤란로 그리고 역삼동이라고 하는 강남권 중심 입지는 지금도 좋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남권 개발 호재의 수혜까지 있어서 향후 가치 상승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역삼역 초역세권에 그리고 주변에 강남 일대를 실세권으로 누려볼 수 있다라는 점, 또 대형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역삼동 부동산을 저희가 첫 번째 지역으로 만나봤습니다. 혹시나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 문자 상담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153-2667 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역삼 지역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김미정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정보통 토픽 두 번째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 동부권을 중심으로 비상, 신경제 중심지. 자, 이번에는 토픽만 봐도 약간 어떤 지역일까 감이 조금 오는데요. 김미정 캐스터 바로 알려주시죠. 네, 앵커님 말씀처럼 벌써 많은 분들이 제목만 듣고도 이미 어떤 곳인지 예상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지역을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서울 동부권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고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죠. GTX 노선이 조만간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거주하는 수요자 이외에도요. 각종 개발 호재가 작용하면서 이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떤 곳일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미정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과거 서울의 대표적인 배드타운 중 한 곳이었는데 최근에 엄청난 호재들이 맞물리면서 서울 동부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창동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서울시 도봉구에 자리한 창동. 이곳 창동에 창동역을 중심으로 한 대여급 개발이 집중되면서 창동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창동의 실제 부동산 현장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실제로 창동역 부근에서 분양되고 있는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현장 관계자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한번 들어가서 좀 직접 제가 구경할 수 있을까요? 네, 함께 같이 들어가서 봅시다.
1층 자주식 주차 공간은 물론이고 지하 주차장까지 넓은 주차 공간을 자랑하는데요. 입주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안문과 무인 택배함, 그리고 엘리베이터 시설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모습도 확인해 볼까요? 넓은 거실창이 있는 실내의 모습입니다. 단지형으로 이루어진 만큼 각 동마다 여러 구조와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주방 가구와 에어컨 등 여러 옵션들도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교통, 문화, 일자리까지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이 창동에서 개발될 예정인데 그러면은 이곳 창동 도시형 생활주택에 어떤 분들이 좀 관심을 두시면 좋을까요? 네, 역세권 인근에 넓은 평수의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 네. 또 부동산 매매를 생각하시면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실강역 중심지로서 창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 가치까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을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류지만 실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30 서울플랜에서 7광역 중심지로 격상된 창동 지역. 동북권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떠오르는 곳인 만큼 일자리와 문화 중심지로 육성되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미정이었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로 만나보실 지역은요. 서울시 도봉구 창동 지역입니다. 수도권의 동북부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이 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지역입니다. 창동 지역을 주목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김미정 캐스터? 저는 부동산 재테크에 있어서 입지만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좀 개발 호재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지역 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곳 창동을 다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요, 서울의 7광역 중심지의 한 곳이자 창동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자 창동은요. 제가 알기로 좀 배드타운 성격이 강한 지역이고요. 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 중 한 곳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그만큼 가격이 낮다는 말은 좀 이때까지 저평가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동안 도봉구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이유는 큰 지역 변화가 없고요. 또 호재라 불릴 만한 요소가 딱히 없었던 건데요. 앞으로는 다를 것 같습니다. 이 창동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서요. 이 도봉구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불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창동 지역 검토했었는데요. 그래요? 이 창동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호재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창동 차량기지나 또 도봉 면허시험장을 문화, 지식형 첨단 산업의 메카로 개발할 예정인데요. 약 8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네, 두 분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온 것 같아요. 자, 창동 지역은요.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그만큼 이제 직주 근접의 수요 유입도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혹시나 이런 지역을 좀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창동을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입지 여건을 한번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네, 요즘에 서울의 노도강 지역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서울의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 세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노도강 지역의 선두 주자가 바로 오늘 소개해 도봉구 창동 지역입니다. 우선 창동역은요, 서울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인데요. 오른쪽으로는 중랑천을 끼고 동부 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또 한 정거장만 가면 4호선과 7호선이 연결된 노원역이 있습니다. 노원역의 경우에는 의정부나 강남 등 여러 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교통이 아주 우수한 곳인데 앞으로 GTX-C 노선 그리고 KTX까지 창동역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 전역은 물론이고요. 또 지방까지 진출입이 원활한 교통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창동역 주변에는 대형 마트, 백화점, 학교 등 생활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녹지 공간까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주거 환경은 좀 좋은 편인데 일자리가 부족해서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이 지역이 창동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5년에서 6년이 지나면은 이 황골 탈퇴라는 말처럼 크게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요. 창동역 주변에 넓게 포진된 주공 아파트들의 가격이 이미
오른 상태인데요. 창동역 인근의 다세대 연립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들은 아직까지 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도봉구는 아무래도 배드타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노원구가 생각보다 강남이랑 굉장히 가깝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장점일 것 같아요. 또 지금 보니까 현재 2개 노선이 지나가서 더블 역세권인데 여러분들 GTX 아시죠? GTX C노선이 지나고 KTX까지 지나갈 예정이라서 향후에는 쿼드러블 역세권까지 좀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상대적으로 약점이었던 일자리 부족 현상까지 좀 해결이 되면은 굉장한 지역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미 노후화된 이 지역들을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호재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창동 지역이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서울 2030 도시 기본계획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창동과 상계를 서울 동부권의 최대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것이 현재 서울 도시계획의 방침인데요. 이런 계획에 따라서 아주 많은 개발 호재들이 창동 일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도시라는 테마를 가진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되면서 많은 기업 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동역 개발의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인데요. 이 아레나라는 것은 대형 실내 공연장을 뜻하는데 지역 복합문화단지의 핵심 시설로서 이 세계 10대 도시 중 아레나가 없는 도시는 서울이 유일했다고 해요. 그래서 향후 아레나가 건설된다면 K-팝 공연 중심지로 많은 한류팬과 관광객들의 방문이 예상되고요. 특히 창동 아레나의 경우에는 18,000석 규모로 잠실 종합운동장에 짓는 아레나보다도 큰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창동 아레나 컨소시엄에는 잘 알려진 기업이 카카오에서도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동역 호재하면 GTX가 빠질 수 없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C 노선이 창동역으로 들어서는 게 확정이 되었는데 추후에 KTX 연장까지 추진을 하고 있어서요. 서울 동부권의 복합 환승센터로서 창동역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창동역 우측에는 중랑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동부 간선도로가 지나고 있고 또 이 동부 지하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환경오염 문제나 복잡한 교통체증 해결은 물론이고요. 또 지상에 수변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창동 일대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호재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또 호재만이 아니라 일자리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환골탈태, 도시가 좀 새롭게 태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창동 지역을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김나희 캐스터의 의견도 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사실 말씀 들으면서 이 창동 지역, 나도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최근에 서울 집값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이 창동 지역이 비교적 집값이 저렴해서 투자하기에도 너무 좋겠더라고요. 또 개발이 집중된다는 호재가 확실한 만큼 시세 상승을 염두에 둔 소액 투자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좀 유리한 말인 것 같은데요. 좀 예리한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부동산 가격, 최근에 시세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부동산 투자를 좀 하고 싶어도 선배님들처럼 아직 종잣돈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제가 감히 좀 재테크에 대해서 조언을 한 말씀 드리자면 만약에 창동에 투자를 하실 거라면 서두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최근 도봉구의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예사롭지 않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요, 동년 대비 가격 상승률에서 이 도봉구가 굉장히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공시 가격 상승률을 봐도요, 창동에 있는 도봉구를 포함한 아까 말씀드린 노도강 지역의 상승폭이 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세가 워낙 높다 보니까요, 그 풍선 효과로 많은 분들이 점차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창동과 노도강 지역을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요, 창동 지역의 집값이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선배라고 해서 종잣돈이 있을 거란 생각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너무 슬프네요. 하지만 여기에 그나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프로그램 이 작가님이 2년 전에 신혼집을 창동에 마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들었을 때 굉장히 부러웠는데 지금은 그냥 부럽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부동산 작가님답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지역은 창동 지역을 만나봤는데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이야기는요. 저희와 문자와 또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3153-2667, 013-3366-0110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동 지역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지역도 만나보셔야겠죠. 이번에 준비된 정보통 토픽 보시죠. 영리치 트렌드 하이엔드 소형주택 주목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김나희 캐스터, 영리치 굉장히 끌립니다. 어디 지역일까요? 네, 요즘 기업 마케팅에서는요, 이 20대와 30대 젊은 층을 공략하는 영리치 트렌드가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도요, 30대가 부동산 집주인 증가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영리치 파워가 대단한데요. 하지만 1, 2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매우 부족한 지금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지역 역시 1, 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이 많이 부족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만큼 브랜드 효과가 톡톡한 곳입니다. 이곳 궁금하시죠?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국내에서 집값이 가장 비싸다는 강남구 안에서도 청담동의 집값은 비싼 편에 속하는데요. 이곳 청담동에 새로 지어진 소형 아파트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우선 아파트 건물에 있는 편의시설부터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상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3개층의 주차장을 마련해 세대당 1.5대씩 주차가 가능한데요. 여기에 차량 진출입이 편리하도록 주차장 입구에는 넓은 게이트가 만들어져 있고 모든 주차 공간은 기계식이 아닌 여유로운 주차폭을 둔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안 시설도 잘 되어 있었는데요. CCTV, 그리고 안전하게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무인 택배함, 또 지하 창고에는 각종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납 공간까지 따로 마련해 두었네요. 내부의 모습도 한번 둘러볼까요? 전세대가 남향 구조로 설계되어 일조량이 풍부하고 통풍도 원활한 실내 공간인데요. 거실 바닥은 충격과 열에 강한 화이트 계열의 대리석인 이탈리아산 볼락스가 사용되었고 거실 아트월에는 고급 호텔에서 볼 수 있는 크림석 대리석인 보티치노를 사용해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별도의 야외 테라스가 있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홈카페나 바비큐 파티 등을 즐길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거실과 연결된 주방의 모습도 살펴볼까요? 오픈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는 효과와 함께 접근하는 동선 또한 편리할 것 같은데요. 거실과 분리된 안방의 모습입니다. 역시 통창이 설치되어 있어 채광과 통풍이 원활하며 퀸사이즈 침대가 넉넉하게 들어갈 정도로 넓고 구조 또한 반듯해 침실 가구 배치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넓은 면적의 드레스룸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옷과 다양한 잡지 용도에 맞도록 수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1, 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알아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만족하셨나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시죠. 저는 김나희였습니다. 저희 이번에 만나보신 지역은
청담동인데요. 청담동이란 말만 들어도 굉장히 좀 설레이는데 영리치라는 말까지 들어가니까 저도 영리치가 좀 빨리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맞나요? 네. 자, 영리치로 거듭난 날까지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담동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일단 굉장히 좀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만나볼 곳은 소형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자세한 위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 이 청담동 소형주택, 청담동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청담동이라고 해서 저는 외곽 주변 지역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요. 청담동 명품거리,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거리 완전 핫한 핫플레이스 사이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맛집 찾아다닌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요? 네, 그 인별그램에서 유명한 핫플레이스들이 압구정 로데오 쪽에 위치를 하고 많이 있잖아요. 모여있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좀 상권이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주택이 좀 별로 없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뭐 있어도 좀 대형 고급 빌라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형 아파트가 그런 곳에도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러게요. 네, 저도 그 점이 신기해서 현장에서 여쭤보니까요. 소형 주택이나 소형 아파트들이 굉장히 희소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소형 주택이 있더라도 대다수가 노후화된 경향이 많고요. 네, 강남구 청담동이라고 하면요. 일단 강남 내에서도 굉장히 손꼽히는 핵심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TV에서 예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단어죠. 청담동 며느리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청담동 자체만으로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할 그런 지역일 것 같아요. 자, 주변의 입지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말씀해주신 청담동 며느리라는 용어처럼요. 이 청담동은 일종의 부의 상징으로 대변되는 지역이고 또 실제 입지에서도 그만큼 강점을 잘 갖춘 지역이기도 합니다. 입지 환경을 살펴보면 우선 한강과 가깝습니다. 강남권 내에서도 희소한 한강변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큰 도로의 경우 주변에 도산대로 또 압구정로와 같은 대로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청담동 명품거리와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있는데요. 이 지역들은 상권 발달 지역 중에서 특히 특화된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상권이거든요. 명품샵이라던가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다른 곳에는 없지만 청담동에만 있는 희소한 상점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비자층도 많지만 보통 셀럽이라고 하죠. 사회적으로 유명하거나 많은 부를 축적한 계층들의 소비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 바로 이 청담동 일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담동의 경우에는요, 강남권의 대표적인 업무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한데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면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조성되고 있는 삼성동이 있고요. 또 벤처 산업벨트가 형성된 테헤란로의 접근성 또한 우수합니다. 그리고 강남역 인근의 업무 단지라던가 잠실권으로의 진출입도 편리하기 때문에 우수한 생활 인프라는 물론 또 교통 편의성 또한 잘 갖춰진 뛰어난 입지 환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네, 첫 번째 지역 저희 만나보셨던 강남구 역삼동과 더불어서 강남의 좀 실세권을 누려볼 수 있는 청담동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 다 모두 어마어마한데요. 자, 이번에는요, 역삼동의 호재도 만나보셨지만 청담동의 호재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이 청담동의 호재라고 하면 중요하게 보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주거의 환경이 개선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청담동 또한 주거 환경 개선의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현재 청담동 북쪽 라인에는 압구정동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양 아파트라던가 압구정 현대 등 이미 30-40년 된 노후된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환경 또한 노후되어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시작된다면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폭의 시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서울시장 선거 이후 시민화 규정 완화 하는 목소리가 커진 만큼 압구정 재건축 추이에 주목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삼성동과 잠실권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되고 있는 곳인데요. 마이스 산업은 부가 큰 복합 전시 산업을 의미하는 신조어인데요. 일반 관광 상품에 비해 수익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즉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가 이 바로 청담동 아래에 생겨나는 셈인데요. 그만큼 주거지로서 청담동의 미래 가치는 앞으로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만으로도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 호재까지 더해져서 미래 가치까지 뛰어나다고 하니까 굉장히 정말 많은 것을 갖춘 그런 지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김미정 캐스터는 청담동 소형 아파트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서 하이엔드 주택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하이엔드라고 하면은 보통은 가격에 좀 상관없이 최고의 성능이나 품질을 얘기하는데 그거에 아주 딱 맞는 아파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치도 청담동이고 또 건물에 있는 각종 편의시설들도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고급 가구들이 빌트인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 또 내 외부에 있는 창고, 드레스룸과 같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은 점이 부러웠습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그리고 신축이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얘기도 좀 나눠볼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언택트 시대라 주택에서 내부 구조나 인테리어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면서 아무래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래서 이곳 청담동 소형 아파트의 내부를 한번 보시면요. 주방이나 드레스룸 등에 들어가는 빌트인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또 공간 활용 효율성을 강조해서 설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택에도 첨단 IT 기술이 얼마나 접목되어 있는지도 중요한데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외부에서도 조정이 가능하다던가 또 실내 공기 순환 장치 등이 있어서 늘 집안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세심한 부분에까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영리치라고 불리는 고소득 젊은 층들의 수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최신 시설의 집합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축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같은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테리어도 눈에 띄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 테라스 공간이 따로 있는 게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좀 이 프라이버시도 보장이 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 같아서 참 마음이 편한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정 설계인데요. 중정 설계는 저는 보통 주택에서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네. 중정 설계 또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 중정 설계는 지상 1층부터 옥상까지 건물 전체를 관통하는 공간을 만드는 걸 말하는데요. 중정형 오픈 스페이스라고도 하고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의 고급 주택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면 일단 층별 그리고 복도에도 환기가 잘 돼서 공간감이 매우 쾌적하고 여기에 자연 채광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자연 친화적이고 또 마음이 편안하는 내 공간이다라는 느낌이 들 그런 설계인 것 같아요. 좀 보이고요. 자, 저희가 청담동을 만나보셨습니다. 일단은 입지는 청담동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주변에 도산공원도 굉장히 가깝게 있고요. 역시나 슬세권으로 청담동 모두를 누려볼 수 있다는 점, 여기에다가 개발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 문자 열려 있는 거 아시죠? 02-3153-2667, 013-3366-0110번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청담동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오늘의 마지막 현장 만나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정보통 토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슬로우 라이프를 위한 서울 근교 타운하우스입니다. 이번엔 저희 자연 친화적인 접근 한번 해볼까요, 김미정 캐스터? 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렇게 바쁜 세상 속에서 한 번쯤은 전원생활 꿈꾸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지역은 바로 이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슬로우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에서 기차나 자동차로 1시간 이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고요. 청정한 자연 환경은 물론이고 또 인근에 유명 리조트까지 위치해 있어서 앞으로의 또 전망이 기대가 되는 곳인데요. 슬로우 라이프를 위한 타운하우스,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면서 전원주택과 세컨하우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수도권 지역의 타운하우스가 주택시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슬로우 라이프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곤지암 지역으로 와봤습니다. LG그룹 계열의 유명 리조트가 위치하고 있는 광주시 곤지암.
태화산 노고봉 계곡의 수려한 경관이 돋보이는 곤지암 일대는 쾌적한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뛰어난 서울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지역인데요. 서울 강남권까지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강선 곤지암역이 개통되면서 대중교통을 통해서도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곤지암 일대는 스키장과 골프장, 그리고 수영장과 산책로, 또 낚시터와 맛집 투어까지 다양한 즐길거리도 풍성한 지역인데요. 최근 광주시 곤지암 주변에서 은퇴 후 전원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전원주택 이외에도 아파트와 전원주택의 장점을 접목시킨 타운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원 생활을 꿈꾸고 계신다면 이곳 곤지암은 어떨까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부동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는 서울의 핵심 지역, 중심 지역만 만나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살짝 옆으로 가서 공기 좋고 맑은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곤지암 일대라고 하는데요. 곤지암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전에 이 놀러 가던 그런 리조트들 많이 생각나시잖아요. 거리가 멀지 않을까라고 하시는데 길이 굉장히 잘 뚫려 있어서 서울 강남에서는 1시간이 채 안 걸리는 그런 가까운 거리라고 합니다. 이곳을 또 알려주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전원 생활을 한 번쯤은 꿈꾸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편리함을 포기해야 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서울에서 좀 가까우면서도 자연 환경이 좋은 곳이 없을까 제가 한번 둘러보다가요. 이곳 곤지암 일대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고 또 쾌적한 환경까지 잘 갖춰진 곳입니다. 서울에서 가까운데 공기까지 좋은 곳이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사실 저는 아직 곤지암 가보진 않았거든요. 김라희 캐스터 혹시 가본 적 있어요? 저는 스키를 너무 좋아해서 곤지암 자주 가는데요. 이 곤지암 하면 보통 곤지암 리조트가 먼저 생각이 나시잖아요. 스키장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주변 경관도 훌륭하고 시설도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스키장이나 리조트 이외에도요. 골프 클럽도 가까이 있어서 골프 즐기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담숲이라는 곤지암 필수 코스가 있는데요. 이 가을 단풍 여행지로도 유명한 이 화담숲은요. 숲과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겁게 피크닉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공기가 맑은 만큼 이 숲세권 형성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훌쩍 한번 떠나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지역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 곤지암 지역의 경우는 행정상으로는 경기도 광주시라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자세한 입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보통 타운하우스라고 하면은 주변에 좀 아무것도 없고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이곳 곤지암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이 자연 환경이 잘 되어 있으면 물론이고요. 주변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또 다양한 취미 생활까지 즐길 수 있는 3박자를 고루 갖춘 곳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주변에 곤지암 리조트, 또 양지 파인 리조트, 그리고 지산 리조트까지 리조트로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리조트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이곳 곤지암 일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연환경을 갖춘 곳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곤지암 IC나 곤지암역도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요. 서울 접근성 등 교통 여건 또한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를 보시면요. 일단 주변에 보면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광산, 마락산, 태화산 등등 이렇게 산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지역이 경기도 광주시 내에서도 좀 수려한 산과 계곡이 많고 또 물과 공기가 잘 알려져 있더라고요. 즉 천혜의 자연 환경이 펼쳐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조트뿐만 아니라 별장이나 타운하우스와 같은 고급 전원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지역은요. 이 전원주택으로서의 입지는 물론이고 매우 뛰어난 곳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조트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자연 경관이 좋고 공기가 맑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더불어서 취미 생활도 굉장히 좀 편리하게 누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다가 서울이랑 거리까지 가깝다라고 하니까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호재도 한번 짚어볼게요. 네, 사람 심리라는 게 좀 전원주택만으로 만족하면 좋을 텐데 이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좀 가격까지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기 마련인데요. 이 곤지암 지역의 경우에는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호재 또한 받쳐주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교통 호재를 갖췄기 때문인데요. 먼저 경기도 광주시의 오랜 염원이었던 수서에서 광주 간 복선 전철 사업입니다.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는 완료가 됐고요. 사업이 끝나면 서울 수서역에서 곤지암이 있는 경기도 광주역까지 약 12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 호재고요. 다음으로는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서울에서 세종 간 고속도로입니다. 현재 서울로 진입할 때 경부고속도로 구간은 주말이나 주중을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정체가 빚는 구간인데, 그런데 이 서울에서 세종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서울을 진입하는 대체 루트가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광주시와 용인시, 안성시 등이 그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찾기 어려운 사계절 풍부한 즐길거리를 갖춘 지역이라는 점이 이 곤지암 일대의 특색이자 호재라고 할 수 있는 한 숲을 이룬 산이 많아서요. 조용하고 아늑하고 또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누리는 힐링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유명 리조트들이 다수 있는 만큼 골프나 스키, 그리고 수영장, 낚시 등 내가 좋아하는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손쉽게 즐길 수 있는데요. 그리고 주변이 관광 명소인 만큼 이 투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맛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편안하게 쉬다가 나가서는 신나게 즐기고 놀 수 있다는 점, 바로 이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여행지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좀 설레이는데요. 여기에다가 교통 호재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서울과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좀 거리 때문에 걱정이 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임장 활동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다 함께 좀 곤지암으로 한번 놀러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미정 캐스터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곤지역 지역 앵커님과 미정 캐스터님과 꼭 놀러 가고 싶은데요. 우선 서울에서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시간적인 부담이 덜한 것 같아서 좋고, 또 저는 아무리 자연 환경이 좋은 곳이도 심심하면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스키라던가 다양한 레저 활동까지 즐길 수가 있고요. 또 맛집 탐방,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팔방미인처럼 여러 가지 장점을 갖춘 지역이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기 좋은데 레저 활동 가능하고요. 맛집까지 갖춰져 있다. 그야말로 휴양지로 안성맞춤인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운전은 제가 할게요, 여러분. 아무튼 전원주택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만나보고 있는 곳은 타운하우스입니다. 타운하우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네, 타운하우스 도대체 어떤 곳이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교통이 좋고 요즘 주변 환경이 좋은 지역에는 최근 들어서 고급 전원주택 단지와 함께 이 타운하우스가 건설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은퇴 세대를 비롯해서 젊은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최근 실제 서울 근교의 타운하우스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찾는 수요자들의 니즈를 바탕으로 해서 분양 시장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파트와 이 전원주택의 장점을 합친 거에 바로 타운하우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만나보고 있는 곤지암 타운하우스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집을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스타일인데요. 네, 가성비 중요하죠. 네, 우선 일단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에 비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변 물가가 낮다는 점, 또 단지형으로 조성된 타운하우스여서 관리비라던가 여러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자연 환경이 좋은 만큼 은퇴하고 생활을 누리기에 아주 적합한 곳인데요. 그리고 만약 독채로 되어 있으면 솔직히 좀 안전에 대한 우려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런 보안적인 면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강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교통 호재와 곤지암만의 특색으로 향후 지가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자, 서울 근교 가까운 곳에서 맑은 공기를 좀 느껴보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해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안성
지역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잘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미래 가치와 또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잘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현장은 곤지암 만나보셨거든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02-3153-2667,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곤지암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전화, 문자 상담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